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록을 위해 영상을 켰어요. 일단 옷은 잠옷이에요. 원래 목 답답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중학교 때 잠옷을 여기 가위로 가운데 찢어놨는데 V넥으로 만들어서 그걸 나이 먹고 또 결국 이렇게 돌아왔네요.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요 몇 주 동안 좀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성취해야 하는 거는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겹게 느껴졌어요. 되게 답답해 하다가 어제 광주 비엔날레를 다녀왔거든요. 보고 나서 꽤 좋은 인풋이기는 했어요. 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을 조금 더 터득한 느낌? 아무튼 이 며칠간 너무 답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자기계발, 심리학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읽고 찾아봤어요. 21세기의 가장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나는 대학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지겨워지는 부분이나 굳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볼 수 있고 배속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진짜 21세기의 뷰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미친듯이 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 더 생겼어요.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왜냐면 난 저런 걸 해야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관찰자 입장으로 보다 보면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짜로 좋아했던 것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이나 뭐 야동 이런 거 그런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왜 해? 나도 모르는 악습? 게임을 미친듯이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감정은 좋아? 아니 하다 보면 빡치거든.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찾고 그걸로 가고 있음에도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목적을 딱 정해놓고 왜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면 명확히 해라 몇 월 며칠까지 뭘 하고 몇 개 정도를 할 거고 이렇게 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약간 제2형 플랜에서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계발서에는 보통 그거를 따라가라 하니까 자꾸 시도를 하게 되는데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과감히 그거를 지금 버려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알아. 근데 이거를 채우기식으로 하고 있네? 근데 나는 왜 살고 있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문? 내가 소설을 왜 쓰지? 소설 쓰면서 난 그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 시공간이 사라지고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내가 스토리를 짜고 이게 너무 재밌거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걸 즐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각하고 있고 유튜브를 왜 찍지? 내가 유튜브를 찍은 이유는 뭐 처음에는 돈 생각했다가 그건 오래가지 못했고 왜냐면 돈 생각하고 하니까 도저히 뭘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성장 일지를 찍자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우기부기 손승욱 작가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 채널을 진짜 많이 가서 보는데 이런 외모적인 걸 떠나서 저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진짜 나 저 사람한테 매력을 왜 이렇게 느끼지? 왜 저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말하는 것만 봐도 왜 미소가 나오지? 이런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 결과 저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초반에 우기우기님이 찍은 영상들과 요즘 영상이 많이 달라요. 말도 되게 느리시고 되게 느긋해요. 근데 나는 성격이 되게 급해. 근데 저 사람이 되게 편안하다. 처음 봤을 때 뇌생남이라는 단어가 딱 머리에 꽂혔어요. 그전에는 뭔 이상한 거에 뇌생남, 뭐 이상한 거 붙이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작가님을 보자마자 와 진짜 뇌가 섹시하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도 물론 많이 보고 책도 몇 번 다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 책에 대해서도 리뷰를 남겨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분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저분이 이뤄낸 성취에 보고 나는 저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라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5년 전에 승욱 작가님의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통찰을 얻어서 다른 분을 통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자.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한번 줘보자. 내가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나의 연인이자 친구가 되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카톡으로 그 D 플러스 며칠 해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와 사귀기로 한 결정한 날.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영상 일지를 찍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지금 24년 9월 9일인데 23년 9월 9일의 나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당시 9월 9일에 나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다 지나가는데 수빈아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 지금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래의 나한테는 또 나도 그런 모습일 수 있으니까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길이가 짧아지고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나 왜 이러고 있지? 요즘 계속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 영상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애초에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술은 영원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멸이고 영원하다. 우리가 5000년 전에 벽화에 새겨진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를 했을까 이거를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예술은 영원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술을 하고 싶거든요.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이걸로도 셰익스피어가 반했던 한 남자에 대한 연서인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작품으로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록을 남기고 싶고 아무리 내가 조금 등신 같아도 좀 남기고 싶고 미래에 내가 보면 또 저 안에서 나의 다른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진짜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 뭐 하고 있니?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돼? 1년 전에 23년 9월 9일에 나를 볼 때 너 되게 아등바등하다.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 이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데 현재의 나를 볼 때 아등바등 지금도 아등바등 사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싹 갈아엎었어요. 정확히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어느 순간 체크리스트가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좀 즐기면서 살자 해서 좀 모호하고 애매하게 통합해버렸어요. 원래 그런 자기계발서에서는 그게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게 굳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P가 J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괴로울 뿐인데 자꾸 J가 되려고 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맞는 방법에 맞춰서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성과가 있더라고요. 뭐지? 평상시엔 이것만 하고 나가 떨어졌을 텐데 더 많이 하네? 왜냐면 내가 과정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로그도 제가 지금 4개를 하고 있어요. 4개를 돈 때문에 하는 거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자 해서 역사, 신화, 괴담, 미스테리 이런 거, 동기부여, 명언, 그리고 캐릭터 연구 이렇게 총 4가지로 해놓고 한 블로그당 3포스트씩을 해요. 총 4, 3, 12포스트죠 하루에. 그거를 내일 것까지 미리 한다면 24? 계산이 안 되네. 24. 네, 24포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또 즐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소설 쓰면서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전에 써놨던 완결을 쳤던 벌거벗은 나무정령에 대한 투고 결과가 막 오는데 그걸 받고 자꾸 나도 모르게 좌절해 있고 애초에 내가 쓴 목적이 뭐야? 재밌게 살려고 쓴 거잖아. 행복하려고. 약간 이런 의문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 위주로 엄청 많이 본 건데 답은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 3달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미래는 다 불확실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도 깨지기 마련이고 안전하다 믿었던 직장도 사라지기 마련이야. 어느 순간에. 그건 당연한 거야. 모든 건 변해.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미래에 살면 불안해하고 나도 모르게 과거에 살면 슬퍼하는데 그냥 오늘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못된 거야? 오늘을 즐기면서 살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인 거야? 약간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려고 살아야지 하고 다 그냥 놔버리듯이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고 참 아이러니해요. 또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이 생겨서 또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이런 통찰에 온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심박수가 올라가야 좀 기분이 좋아진 게 있어서 심장 파운딩 시키려고
2시간에 한 번씩 운동도 하고 일단 심장 뛰게끔 땀이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거를 잃지 않고 싶은데, 영상 편집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나를 채찍질 하다 보면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의 날짜를 그냥 다 제껴버렸어요. 그게 있는 순간부터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행착오를 또 이렇게 남겨놓고 싶어요. 근데 적어도 마음은 편하고, 차라리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기쁘게 해주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원하는 목표는 현재의 나를 기쁘게 해주고 미래의 나를 기쁘게 해주고, 현재 내가 열심히 살면 미래의 내가 기뻐지겠죠? 가장 중요한 내 안에 내면 아이를 웃게 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을 좀 즐기면서 살자,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은 아니잖아,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피해자 마인드에서 내 자신이 벗어나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생존자야,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정폭력 많이 당했지. 근데 가정폭력에서 나는 살아남았잖아. 학교폭력에서 나는 살아남았어. 성폭력에서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폭력에서도 나는 살아남았어. 내가 왜 자꾸 나를 피해자로 봤던 건지, 나는 생존자인데 그걸 다 이겨낸 사람이면 내 앞날이 약간 불투명한 미래에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 예전에 진짜 아팠을 때 제가 그 궤양성 대장염 의심 환자로 많이 재발을 했었거든요. 확진 판정은 못 받고 계속 재발은 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혈변을 보다가 어느 순간 혈변이잖아요. 변이 나을 게 없으면 혈만 봐요. 변기가 시뻘개져 있는 걸 보면 진짜 자괴감이 엄청 오고, 왜 살지? 이것도 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거를 겪었을 때 그 당시 내가 했던 생각은 제발 그만해, 아니면 차라리 죽여줘, 이런 생각으로 있었고, 진짜 이게 엄청 심했을 때 그때 사귀고 있던 첫 애인, 뭐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걔가 저에 대한 약간 욕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맨날 나만 보면 미친듯이 달려들었던 사람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난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약간 등신 같은 잘못된 믿음도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그게 낫기를 진짜 바랬을 때가 있었고, 제가 그 17살쯤인가 후각장애에 걸렸어요. 후각을 잃고 미각을 잃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이 50%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운 좋게. 근데 그 당시에 나는 그것 때문에 또 좌절을 했었고, 사실 그게 왜 걸린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 몸이 왜 아픈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약물로 치료를 정말 많이 했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아프게 한 건 결국 나였으니까. 뭐 근데 저야 뭐 극단적인 거고,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계속 피거나 계속 뭐 음주를 하거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뒤로 사랑하는 나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콜라도 완전 끊을 순 없지만 제로 탄산음료로 좀 바꿨습니다. 또 이런 뭐 대상포진이나, 그리고 진짜 엄청 아팠던 게 3차 신경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각장애는 좌절이었지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 기흉도 엄청 아팠고, 정신이 좀 수술 직후에 정신을 여러 번 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나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게, 궤양성 대장염이랑 대상포진이랑 3차 신경통이랑 같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때 약을 스테로이드하고 무슨 뭐 강한 약을 뭘 먹었는데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일단 그 3차 신경통 자체가 뭐 다른 것도 막 통증이 심하다고 유명한 애들이 많지만, 와 진짜 그거는 대박이었어요. 얼굴의 4분의 1이 이렇게 여기가 마비가 약간 오면서 진짜 막 드릴로 하는 느낌? 그때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막 먹으면서, 근데 진통제가 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제가 벽에다 머리를 박고 막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기흉은 아마 그때 18, 19이어서 지금 제 기억에서 많이 사라져서 덜 아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궤양성 대장염이 제일 아팠고 그보다 그 한참 위가 그 3차 신경통이었거든요. 그때 약을 먹으면서 약 부작용으로 몸도 엄청 붓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하는데 벗겨지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방사능 피폭된 사람처럼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고 그리고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제가 소변을 보고 닦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결백이 남아서 소변을 보고 닦는데 닦을 때 뭐 얼마나 문대겠어요. 가볍게 닦겠지. 근데 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청 충격 먹었어요. 이게 벗겨질 수 있는 거였어? 막 피가 나고 거기까지 벗겨졌으면 다른 몸도 많이 벗겨졌겠죠. 피부니까 허벅지나 이런 데도 벗겨지고 뭐지? 약간 이 상태?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순 없고 그때 진짜 괴로웠고 낫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나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건강하게 있는 거 보면 나는 생존자인데 이런 안 좋은 트라우마에서도 생존했고 병마에서도 생존했는데 난 왜 지금을 즐기지 못하지? 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꼭 하루에 뭐를 무조건 해야 되고 뭐를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거를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매 순간순간 좀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자극적인 그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거기 끌려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유튜브나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게임이나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물음표밖에 안 되는. 그래서 즐기면서 살아보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록을 남기고 한 달 9월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약간 조금 궁금한 기대감, 설렘이 좀 있어요. 즐기면서 살아보자. 다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 감정을 잘 지켜보자. 관찰자 입장으로 잘 지켜보자.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지 않는지. 사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짜 휴식, 가짜 즐김, 가짜 쾌락 이게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내가 할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봐보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찍는 용도로 옷을 따로 입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질레벌레한 잠옷을 입고 한번 찍어봤어요. 모자도 안 쓰고. 애초에 머리를 민 이유가 속세에서 벗어나고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번 밀어본 건데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런 반려 메일을 받을 때마다 정서적으로 자꾸 폭풍이 오고 소설 쓰기가 무서워지고 이런 나를 발견하고 그렇다고 소설을 막 며칠 동안 안 썼어. 그래서 넌 소설 쓰기가 싫어? 라고 나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나 너무 쓰고 싶어. 쓰는 게 너무 재밌어. 내 낙이야. 소설 말고도 다른 창작도 정말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좀 다른 거잖아요. 반려도 첫 작품 반려 메일보다 두 번째 작품 반려 메일이 더 약간 풍성해졌어요.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물론 계약은 맺지 않았죠. 그래도 피드백이라도 받은 게 어디예요. 좀 긍정적이고 내가 배운 것에 집중을 하자. 결과에 집중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과정에 더 집중하려 하는데 사람이지라 자꾸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과정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쉽게 이렇게 중독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게임은 스탯이 보여요. 생명력, 마나, 뭐 아이템 보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제가 제 자기암시에는 인생게임 나는 심드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놔요. 왜냐면 내가 심드를 할 때면 그 캐릭터를 겁나 굴리거든요. 근데 굴리는 걸 또 즐겨요. 완전 겁나 굴리고 그걸 또 즐기고 근데 심지가 가상 인생 시뮬레이션인데 이 실제 세상에서 그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그래서 제 자기암시에는 그거를 붙여놨고 그 스탯을 보려는 의도로 의지력, 에너지, 방향 이 세 가지를 정해놨어요. 내 의지력이 지금 몇 점인가? 0에서 10에서 몇 점인가? 내 에너지는 0에서 10에서 몇 점인가? 에너지가 낮으면 그럼 에너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향이 남한테 향해 있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결과만 본다. 그러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고 방향이 남한테 향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해질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변하고 왜 내 감정, 내 삶
내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남한테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저도 수많은 이런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얻은 통찰이죠.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아무튼 방향이 나 자신에 있어야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이거를 파악하면서 살려고 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한다 싶으면 아니지, 나로 바꿔. 자꾸 이렇게 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더 만족감도 높아지고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암튼 그래도 요즘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뭘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사실 우리가 게임할 때 별 생각 없이 하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뭐야 하루 지났네?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문명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게임하듯이 내 삶을 즐기면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오늘 이게 안 땡기면 그냥 하지 말자. 원래는 그냥 습관을 만들려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리스트가 쫙 이렇게 있었거든요. 띄워드릴게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창작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자 싶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자, 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제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가 우기부기님 영상에 주기적으로 가서 그냥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처럼 제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